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은 자원대국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오커스에서 제공한다는 원잠에 꽂혀서 무리하게 기존 사업을 뒤엎었다가 발생한 잠수함 쇼크를 수습할 구원 투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호주에게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 중 호주 입장을 가장 맞춰줄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만약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처럼 보이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현재 호주는 만약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될 경우 완전한 기술 이전과 더불어 모든 잠수함을 호주 조선소가 호주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응해야 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까지 붙였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일정을 무턱대고 맞춰주려다가 버는 돈보다 무언가를 더 잊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인도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은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결국 2022년 10월 현재 사업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제시할 조건이 부당하다면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인도의 P75I 사업처럼 사업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사업에 참가한 한국이 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하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도전 없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러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내건 조건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엄청난 혈맹을 얻으면서 한국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뒷배경을 모른다면 공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세 뿐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성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숄펜바라쿠다는 석탄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흉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이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의 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은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에 SEA-1000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 12월에 인도에서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700억 원 상담의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5I의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DSME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구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I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마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한번함 타이게이뿐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숄펜 바라쿠다, 한국의 도산한창호급 BATCH 등이 있으나 도산한창호급 BATCH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 속 군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축소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한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물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한창호급 BATCH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의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식이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여러 방산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이 차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하글대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인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먹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5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사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기술 이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하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민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 팔고 할 끝내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나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함으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21N이나 중형 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게 뻔한 KF-21N과 중형 항모의 도입이 꽤 할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의 상황을 따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원어치 무기를 제값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사업의 조건을 한국이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